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 대학 중앙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1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와 16개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학생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대표자를 감사한 결과 단일계좌 사용 원칙을 위배하고 영수증을 60%도 채 확보하지 못한 예술대학이 경고 2회, 영수증 확보율이 95%에 미치지 못한 생활과학대학과 특성화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이 경고 1회, 감사 당일 통장 원본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경고 1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앙감사 준비가 미흡했던 치과대학은 지난 26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2학기 특별감사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감사를 위해 각 대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최근 이번 학기의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과 내년 1학기의 경력 개발 장학금을 통합하여 선발한다는 학교의 공지에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람 포인트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장학제도는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 경력 개발 장학금, 경력 향상 장학금으로 특히 경력 개발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지원부에서는 이번 변화가 큰 사람 프로젝트 개편의 사전 조치로서 효율성과 장학금 운영의 효과 증진을 위해 기존의 3개의 장학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실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학생들과 학교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웹메일 서비스가 개편되었습니다. 정보전산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웹메일이 학생은 G메일로, 교직원은 G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분리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은 더는 송수신이 불가하며 기존 메일을 구글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과 정보를 이관하는 방법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신규 웹메일 서비스는 전북대 도메인으로 구글 앱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구성원별 제공되는 메일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났으며 메일 보관 기간과 보안, 부가 서비스는 모두 구글 정책에 따라 바뀌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웹메일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해 기존 메일을 쓸 수 없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바뀐 이번 웹메일 서비스. 더 나은 학업을 위해 개편된 만큼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기자 PD와 같은 언론사 종사자 12명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일명 기자 단톡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톡방은 직장인의 익명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했으며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익명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몰래카메라 관련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하며 각종 성희롱 발언은 물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여교사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취재해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올바른 정보와 발빠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인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기자 단톡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언론인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고단한 일상 속 잠깐의 여유와 휴식 시간을 제공해드리는 이번 주의 하루 한 잔 여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한 잔 여유 시간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홍사나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많은 학우분, 이번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 혹시 자기 전이나 수업 중간에 있는 공강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학우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또 저희 방송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잔 여유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드라마나 영화를 줄거리, 인물, 삽입곡,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 한마디까지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매주 다른 하나의 음료에 비유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립니다. 곧바로 수업 들으러 강의실로 가기 전 저희 방송 듣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학우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하루 한 잔 여유에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연출 김규태, 극본 노희경의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어떤 맛일까요?
괜찮아 사랑이야는 서로 너무 다르고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두 주인공이 만나 하나가 되는데 이 모습이 쌉싸름한 자몽과 상큼하고 달달한 오렌지 두 과일이 하나로 섞인 자몽 네이블 오렌지 음료가 떠오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든 상처 하나쯤은 갖고 있고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다독여주면서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다른 진부한 드라마와는 달리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솔직하고 화끈하게 잘 풀어가는 드라마인데요. 지금이 가장 빛날 시기인 전북대 학우분들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사랑에 대한 이 고민 저 고민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이 드라마 보시고 사랑에 대해 진지한 생각도 해보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우분들이 한 번쯤 시청하시면 좋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대해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은 저희 방송과 함께 자몽 네이블 오렌지 같은 음료 한 잔 어떨까요? 오늘 방송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방송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삽입곡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완성도 높은 전개와 연출로도 유명하지만 분위기에 적절한 매우 좋은 OST들로도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드라마의 줄거리 소개를 시작해 볼까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성공한 인기 추리소설 작가로서 라디오 DJ로도 활동하지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장재열. 현재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많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어렸을 적 아버지가 쓰러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이성과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불안장애를 가진 지혜수.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가는 흥미진진하게 풀어갑니다. 노희경 작가는 장재열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사회제도적으로 해결받지 못함으로 인해 한 개인이 고스란히 겪어내야 하는 상처에 대해 작가 자신만의 화법으로 커다란 물음표를 던집니다. 배우 조인성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고 가녀리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작가 장재열의 애처로운 정서를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런 상처투성이 장재열이 어머니 외에 처음으로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혜수인데요. 지혜수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방송국 PD가 맡은 심리 분석에 관한 패널이 펑크가 나자 도움을 요청받아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소 좋아했던 소설가인 장재열을 처음으로 만나 심리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이후 장재열은 우연히 지혜수가 살고 있는 집에 홈메이트로서 일시적으로 기거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장재열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수의 생각에 묘한 균열을 일으키고 장재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혜수의 내면의 상처를 과감하게 끄집어내서 진정한 사랑으로 혜수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불안장애를 던져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장재열은 지혜수로 하여금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한편 어머니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 사람의 화해를 도모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반면 지혜수 또한 장재열의 아픔을 치료하는 일을 돕습니다. 드라마의 후반부는 주로 장재열의 정신분열 질환이 모두에게 알려져 이를 치료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재열은 지혜수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으로 조금씩 정신분열증을 극복하게 되고 결국 둘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등장인물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 노희경 작가는 드라마에서 주로 가족에 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애증의 대상으로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존재 이유가 되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가족 이외에 오랜 기간 함께한 친구와 동료들이 애증의 대상인 가족의 빈자리를 우정이라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채워주고
이 우정이 일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는 것도 이 드라마를 통해 보여줍니다. 비록 드라마처럼 행복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괜찮아, 사랑이야 라고 말해주는 이들이 있고 바로 그들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 따뜻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꼭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럼 다음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첸의 최고의 행운 듣고 오셨습니다.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처 하나쯤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상처를 보듬어 줄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들을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열은 30 초반의 나이로 앞서 말씀드렸듯 작가,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피해 시골 마을 변소로 달아나 숨은 뒤로 화장실을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곳으로 생각해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몇몇 색깔과 청결에 집착하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형에 대한 집착적인 애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자신을 꼭 닮은 18살 고등학생 한강우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장재열이 만들어낸 가상 캐릭터인 한강우는 장재열의 어렸을 적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상인 한강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켜주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자해하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재열이 지혜수를 만나고 강우가 허상임을 깨닫고 치료를 받으면서 강우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게 되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해 나갑니다. 장재열의 형 장재범은 계부를 살해한 사실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데요. 형은 계부를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닌 동생 장재열임에도 어머니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범인으로 증언했다면서 어머니와 동생 모두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 동생은 소설가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출소하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노골적인 복수심을 드러내고 실제로 귀유를 나와 동생을 공격해 다치게도 합니다. 장재범은 계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드라마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 긴장의 축을 담당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극의 후반부에 계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형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드라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럼 다음 만나볼 인물은 정신과 의사 지혜수인데요. 스킨십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장애를 장재열의 그냥 해봐, 뭐든 계획을 세우고 하지 말고 그냥 툭 가볍게 해보는 거야 라는 말에 마음을 열고 조금씩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혜수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힘들게 공부한 만큼 환자들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장재열의 편견 없고 진심을 담은 조언들이 그녀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에서 혜수가 치료하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부수고 그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것뿐이라고 작가가 말하는 듯 합니다. 또 공효진 특유의 솔직하고 당당하면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로 인해 혜수가 그러했듯 시청자들도 환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장재열과 지혜수의 홈메이트 박수광, 조동민이 있는데요. 박수광은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고 혼자만의 힘으로 정신질환을 이겨내고자 집을 떠나 정신과 의사 조동민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고 때때로 오는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는데요. 수광은 오소녀라는 가출 학생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나중에 그녀의 사랑과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뚜렛 증후군을 극복해 나갑니다. 조동민은 지혜수의 선배이자 정신과 의사로 그는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환자 개개인이 그 자신의 힘으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교도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심리 상담을 하는 등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인데요. 재소자 상담 과정에서 장재범의 기억 속 진실을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에 장재열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데요. 어쩌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주제를 이 4명의 홈메이트들은 솔직하고 재미있는 입담으로 보는 내내 드라마를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로 만듭니다. 이들이 어떻게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부터 당장 이 드라마 정주행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그럼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펀치와 크러쉬의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괜찮아 사랑이야가 방영되었던 여름밤이 떠오르는데요. 이 드라마가 방영되었던 당시 2014년에는 다소 과감하고 거침없는 대사로 시청할 때 부담감을 느꼈다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드라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시 시청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방영한다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이 드라마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블로그에 리뷰하셨는데요. 시청자들의 생각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소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시는 한 블로거분은 저는 극중 주인공들처럼 큰 마음의 상처가 없었는데도 왜 그렇게 가슴이 시리고 울컥울컥 했는지, 그만큼 배우들이 주인공들의 상처에 같이 몰입할 수 있도록 뛰어나게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드라마임이 분명합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의 맥락에서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들썩일 때 극중 인물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고요. 드라마에 대한 비평을 쓰시는 분께서는 대사의 특징 중 눈에 띄었던 점 중 하나는 모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까지 붙여서 말이죠. 선배, 지선생, 장 작가라는 호칭도 있었을 텐데 유독 이름 석자를 자주 불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역할 속에 가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3번 정도 시청했는데 어렸을 때 보고 느낀 바랑 연애 경험이 좀 더 생기고 이 드라마를 다시 시청했을 때 보고 느낀 바가 매우 달랐답니다. 저렇게 모두가 연애에 대담하고 솔직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이 연애하실 때 연인과 함께 꼭 한번 솔직 화끈한 이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지금까지 연출 김규태, 극본 노희경의 괜찮아 사랑이야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작은 외상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마음의 병은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감상하시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너무 다르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는 주인공들이지만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면서 하나가 되는 행복한 결말을 맺은 자몽 네이블 오렌지 같은 이 드라마 한 편 어떠세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특별히 궁금하거나 학우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저희 하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잠시나마 휴식하시는 시간 가졌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맛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이희성, 그리고 제작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